개념으로 수학의 힘을 키우는 파워수학. 안녕하세요, 네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스M의 예비 중일 특강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아마 이 강좌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강남 인강에서 또 열심히 수학 공부해보려고 들어오신 친구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중학교로 올라가면서요, 항상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가 될 때, 또 중학생이 또 고등학생이 될 때 이제 교과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또 주변에서 듣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좀 걱정되기도 하고 약간 설레이기도 하고 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이 강좌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이제 중학교 수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이 중학교 수학은 뭐 초등학교 때랑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건지, 뭐 되게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어려워진다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정말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저랑 같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여러분들 그 누구보다 우리 중학교 전체적인 수학 교과 과정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시작해 볼 수 있는 친구들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야말로 효과적인 학습도 해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주변 친구들에게 잘 안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오늘 어떤 내용들 다루게 될지 구체적인 차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수학이 이제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실 저도 뭐 그렇게 공부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 공부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특히 이렇게 재미 부분에 있어서요. 물론 뭐 인구 중에 한 1, 2% 정도는 우리가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을 때 뭐 공부나 해볼까? 뭐 약간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겠지만 저도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친구 만나서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공부라는 걸 잘한다는 건 누가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내가 해야 할 것을 했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왕이면 어차피 해야 할 것을 하는 상황이니까 할 때만큼은 좀 즐거운 마음이 될 수 있게 좀 노력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좀 설레이는 마음 가지고 함께 시작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같이 확인할 내용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학수학에서 도대체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중학수학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초등에서 배웠던 내용이 이러하고 중등에서 이런 내용을 배우고, 선생님이 사실은 고등수학을 되게 오랫동안 가르쳤거든요. 또 이 내용이 고등에서 어떻게 또 변형되는지 같이 전반적으로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왜냐면 이 내용을 알면 그래서 중학수학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를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중학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이제 초등과 약간 달라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떤 마인드를 좀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 확인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인드 장착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무엇부터 공부해야 되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공부하면 좋을지까지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화면에 굉장히 글씨가 많이 있을 텐데요. 오늘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다 자세하게 볼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대략적인 상황들을 좀 분석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그래, 이 과정에서 이쯤에서 이제 이런 걸 배운다고 했지? 뭐 이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전체적인 과정은 크게 한 5가지. 일단 우리가 수학에서 다루는 내용이 믿기지 않겠지만 1학기, 2학기 내용 다 합치면 한 5종류 정도의 분류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보시면요, 이제 앞쪽이 초등학교 과정이고 중간이 중학교 과정이고 마지막이 고등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초등학교도 엄청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초등수학은 주로 수의 연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초등에서는 주로 수 자체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들의 연산에 관심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에 오면 이 수에 대한 연산에 좀 마무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중학교 1, 2, 3학년 과정에서 그러나 어쨌든 학년마다 수를 한 종류씩은 좀 확인을 한다는 걸 알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전체적으로 수는 하나만 추가가 되고 이제 여러분의 수학 인생에 더 이상의 수 추가는 없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중학교는 기본적으로는 항상 초등의 내용이 완성이 되면서 고등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 초등에서 배웠던 내용이 좀 확장이 되고요. 고등을 하기 위한 웜업도 진행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수에 대해서는 초등 때 되게 열심히 많이 했는데 중등에서는 그 비중이 약간 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연산에 있어서 문자를 가지고 계산하는 파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초등학교 때도 아주 가벼운 수준으로 등장하긴 하지만 이 내용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중학수학부터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초등에서는 주로 수의 연산을 얘기했다면 중학교에서는, 그렇죠? 수의 연산도 일부는 진행하지만 이제 문자의 연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것이 고등에서는
아까 수는 하나였잖아요. 네, 주로 문자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역시 브릿지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는 초등학교 때 포커스가 있고, 식은 문자에 대한 식은 고등학교 때 포커스가 있어서 중학교 때 다 하게 되겠네요. 자, 이제 세 번째 섹터로 가겠습니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함수 너무 어렵다. 나는 함수에서 수학을 접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아빠도 함수에서 수학을 접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죠. 어쨌든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빠 닮아서 내가 뭐 수학을 안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니란 얘기죠. 어쨌든 그렇다 치고. 자, 그래서 이 함수라는 것은 이제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사실 함수라는 언어를 쓰진 않았습니다. 규칙성에 관련된 얘기를 주로 했다면 그것을 식적으로 좀 분석을 하는 게 이제 중학교에서 좀 시작을 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역시 문자적인 식적인 계산이 고등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등에서 요 내용은 사실 여기 다 안 써 있는데 굉장히 다채롭게 아주 많이 다룹니다. 지금 여기 써 있는 거는 사실 고1 과정만 써져 있는 거거든요. 고2, 고3에서 계속 이 함수는 많이 나올 거라서 중학교 때 살짝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차근차근 빌드업 돼서 이제 고등에서 이제 꽃을 피우게 될 거다. 그래서 초반에 이 그 함수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아이디어 정리를 하는 게 사실 엄청 중요합니다. 아이디어 정리 어떻게 할지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하 파트로 왔습니다. 이 기하라는 건 사실 기하라는 언어를 중등 수학까지는 거의 안 쓰거든요. 그래서 기하는 그냥 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과정에서도 우리가 다양한 도형의 내용을 배웠고요. 중학교 과정에서도 아주 다채로운 도형의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중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도형은요, 주로 2학기 파트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크게 이제 우리가 1학기 파트가 있고 2학기 파트가 있잖아요. 1학기 파트가 우리가 앞서 봤던 뭐 수라든지 식의 연산이라든지 그래서 뭐 방정식, 부등식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함수라는 내용에 대해서 주로 1학기 때 다루게 되고요. 2학기 과정에서 지금 보시는 도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제 놀라운 것은 고등학교 때 안 다루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고등에서 도형을 아예 안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등에서는 도형 자체의 내용을 다룬다기보다는 도형을 역시 식으로 표현하는 방식, 우리가 이걸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도형을 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더 어려울 것 같지만 뭐 저의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여기가 제일 어려웠어요. 도형적으로는.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라 넌 어려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어렵게 느껴지면 어머 난 정상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낙 우리나라 중학교에서 다루는 도형 자체가 되게 도형 자체, 그러니까 도형 순수 도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유클리드 기하라는 것 자체가 원래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요즘 내신이 이렇게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뭐 예전처럼 완전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친구들에게 도형이 쉽지 않게 느껴지는 게 사실 정상적이라는 거죠. 뭐 쉽지 않게 느껴진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되게 어려운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요. 그러나 극복했기 때문에 그 극복할 수 있는 전략도 수업에서 충분히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원래 또 이렇게 같은 마음을 느끼면 또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도형 자체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공부하게 되고요. 또 문제도 좀 수준 있는 것까지 다뤄주셔야 실제로 내신에서 나오는 문제들 유의미하게 해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등에서는 주로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다루고 실제로 고등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보통 이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 책 한 권 정도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중학교의 도형이 거의 도형에 있어서는 정말 제일 중요한 파트다. 이걸로 거의 수능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충분히 투자하시고 뭐 도형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학교에서 그 내용을 이제 교과 과정에서 다룰 때에는 감각이 없어도 해결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어도 해결을 할 수 있게 해드리니 그 해결하는 방식을 같이 확인해 보시고 또 키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이 확률과 통계 파트고요.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사실 이 파트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이 내용을 다루게 되고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이 내용을 추가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이제 통계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료가 나와 있을 때 그것을 여러 가지 표현하는 방식을 1학년 때 다루게 되고요. 그다음에 경우의 수나 이제 확률에 대해서는 2학년 때
2학년 때만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3학년 때 이 통계의 내용에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수치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 고등수학 요거 1학년 거라고 했잖아요. 1학년 때 요 내용 배우고, 역시 또 선택 과목이 있거든요. 그 확률과 통계만 다루는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선택하신 친구들이 요 내용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일단 어쨌든 1학년 때 배우는 이제 통계 파트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좀 다양한 자료를 다루는 전략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각각의 뭐 장단점 요 정도 확인하실 수 있다면 아마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해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전체적으로 5가지 분야.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보통 3가지, 2학기 때 2가지 파트 다루게 된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떤 내용 다루게 되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것이 발전되는지까지 우리 수학 인생의 전반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교 과정은 이 초등 수학의 약간 완성이 되고요. 초등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발달을 하면서 완성이 되는 파트가 있고, 또 고등에서 다루게 되는 어려운 내용의 시작의 파트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의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수학이 약간 무너지시면 사실 이제 고등 가서 좀 고생을 많이 해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메꾸려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중학교 때 수학을 좀 탄탄하게 해두시면 그 위에 고등 수학을 얹었을 때 그 누구보다 그죠?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진행하실 수 있고, 또 시간도 많이 절약할 수 있으니, 일단은, 네, 그죠? 중등 과정이 내 수학 전반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배우는 중학 수학, 어떤 마음으로 공부해야 될지, 어떻게 공부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건 사실 수학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과목을 공부할 때 생각해 주셔야 되는 과정인데요. 이제 친구들 중에, 근데 혹은 뭐 부모님들도 그런 생각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수학과 과학은 이해의 학문이다. 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뭐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해를 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해를 잘한다고 해서 수학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초등을 넘어서 중등에 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수학은 이해가 중요하지만 이해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초등 수학은요, 아까 말했듯이 우선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연산하는 법, 뭐 알면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쉬우면요, 이제 우리가 학습을 봤을 때 이렇게 위로 갈수록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이 윗단계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되게 실용주의자라서 뭐 수학을 하면 뭐 사고력이 좋아지고 뭐 저는 그런 거에 크게 관심은 없어요. 물론 뭐 되게 좋아질 수 있겠죠. 좋아졌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는 이유는 1차원적으로는 일단 전 시험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험을 잘 보려면 결국에는 고난이도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그 고난이도 문제를 풀이한다는 걸 우리가 보통 문제 해결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됐습니까? 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내용이 쉬워요? 문제도 쉬워요? 그러면 그냥 이해 정도 하면 풀립니다, 바로. 그런 걸 우리는 쉬운 문제라고 하죠. 제가 수업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원래 쉬운 문제는 아무렇게나 막 풀어도 맞아요. 그런 걸 쉽다고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중간 단계가 없다 하더라도 문제가 쉽고 내용이 쉬우면 그냥 이해하면 풀립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우리가 풀어내야 하는 그 고급지고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들을 풀려면 이 위쪽의 단계들을 다 거쳐야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 이제 초등 수학을 접고 중등 수학으로 넘어가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 초등에 비해서 내용이 많아지고요. 내용이 깊어지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요. 내가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겠어. 그 정도의 생각이 됐다면 이제 선생님이 무슨 말이 했는지를 알겠어를 가지고 내 언어로 한 번 정도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주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선생님의 내용을 완전히 다 알아들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여러분의 것은 아니죠. 왜? 내가 생각한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해는 시작이란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해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내 언어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정리까지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암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 해결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학습 인생에서 이제 중학생이 되는 과정에서는 수학과 과학, 사실 모든 과목이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의 학문이란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됐을까요? 왜?
그 아이디어를 내가 생각해낸 게 아니니까. 학생이 어떤 수업을 듣고 실제로 어려운 문제를 맞고 예지는 전 똑같은 문제 맞을 수 있지만 변형되면 못 풀어요. 변형 능력을 갖추시게 되려면 저의 아이디어를 모두 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문제가 어떤 상태의 난이도로 나와도 맞을 수 있게 하는 진정한 수학의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아이디어를 가져간다는 것은 선생님의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나의 언어로 정리해서 그것을 기억해 줘야 한다. 그래야 다음번에 그 내용을 써야 할 때 그 내용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그 내용을 쓸 수 있을 때 여러분에게 문제 해결 능력이 생겼다라고 비로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수학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학습을 접는 그날까지 반드시 생각해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되었을까요? 근데 사실은 과목에 따라서 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요. 전반적으로 모든 학습은 다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를 필수로 생각합니다. 이해만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되게 짧은 시간 동안 엄청 많은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좀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깊이 있게 이해하시고 또 역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한 이후에 또 역시 암기까지 진행해 주신다면 아마 난이도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옆에 없다 하더라도 힌트를 아무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 갖추시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그런 능력 갖추시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인드 장착이 끝났죠. 알겠어. 그래요.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아요. 이제쯤에는. 알겠다고요? 이해 아니라고요? 이해하고 암기하겠다고요?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수학 공부하실 때에는요. 보통의 경우는 중학 수학은 사실 이제 뭐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요즘은 내신에 너무 딥한 문제는 좀 많이 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을 좀 충분히 잘 해내시면 그래도 A 정도는 맞으실 수 있게 내시는 것 같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제 빨리 잘 끝내시고 이제 고등권 되게 심화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등권 이렇게 또 여러 번 하시면 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보통 학습의 수준은 어떻게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선행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선행이라고 해야 되나? 뭐 특강? 이 정도로 볼까요? 그다음 보통 이제 개념 강의 있고요. 그다음 유형 강의 있고 그다음에 심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로 다 하면은 한 4단계 정도 진행하시면 되고요. 요즘 내신들은 심화가 아주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지역별로 좀 난이도로 확인하신 다음에 사실 뭐 중학 수학을 심화한다고 저는 고등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고등수학은 고등수학을 많이 해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심화를 많이 하시면 물론 사고력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심화에 너무 많이 시간을 쓰시기보다는 그냥 고등수학을 열심히 하시면 고등수학을 잘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학교의 난이도를 좀 확인하시고요. 학교 내신의 난이도가 요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요 정도에서 그냥 끝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학교는 좋은 하여튼 뭐 지역별로 약간 특이한 점이 있으니까 심화가 많이 나온다. 그럼 한 권 정도는 좀 잘 깊이 있게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보통은 요 특강은 개념을 아주 쉽게 좀 짧게 그래서 보통 뭐 방학 때 예를 들면 뭐 다음 학기 걸 한번 짧게 빨리 보겠다라든지 뭐 뒤에 뭐 나오는지 궁금하니까 한번 이렇게 쭉 보겠다 이럴 때 좀 보통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개념 강의 있고 유형 강의 있습니다. 학생에 따라서 물론 수학 능력이 뛰어나면 또 중학교 수학이 또 고등학교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으니까 바로 유형강으로 시작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개념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이 있고 또 유형에서 추가하시는 게 바람직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개념하고 유형 정도는 필수적으로 꼭 진행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교재를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오늘 은쌤의 얘기를 듣고 뭔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은쌤 커리로 진행을 하시고 싶다면 저의 개념학습은 지금 강남인강에서 수학의 힘으로 개념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학의 힘 교재 자체는 문제가 사실 개념의 힘에서도 약간 좀 딥한 내용까지 쭉 이어서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완전히 잘 하실 수 있다면 내신에서 충분히 유의미한 성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전 도저히 두 권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임박하다고 막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요게 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저 개념강을 잘 들어서 좀 트레이닝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완성도를 높이고 저는 훌륭한 청소년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유형학습은 역시 수학게임에 유형 강좌가 있습니다. 사실 요 유형 강좌에서 심화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수학게임의 개념 강좌와 유형 강좌 정도를 들으시면 아마 요즘 수준의 내신은 고민 없이 충분히 거의 다 대부분은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진행하진 않지만 이 수학게임의 마지막 시리즈가 감마거든요. 이 감마 교재가 주로 심화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감마 교재까지 만약에 학습하실 수 있다면, 근데 내진 또 심화 교재는 사실 우리 강남인강에 좋은 교재들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심화 교재까지 완성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사고력이 아주 좋아질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혹시 심화 교재를 공부하시게 될 때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냐면 심화 교재는 원래 양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유형학습까지는 좀 양이 중요하죠. 특히 유형을 트레이닝할 때 좀 많이 풀어보시는 거는 속도를 높이거나 뭐 이럴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심화 문제를 푸실 때에는요, 하루에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 내가 오늘 10문제를 풀었어 보다는 내가 3문제나 4문제, 뭐 한 5문제를 배웠다 하더라도 다음에 내가 그 문제가 나왔을 때 맞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가 심화를 하는 이유라는 거죠. 우리의 목표가 그것이기 때문에 심화 수업을 들으실 때에는요, 하루에 분량을 많이 하지 마시고 섞어서 들으면 되니까요. 하루에 심화 문제 저의 캐파는 전 최대한 4개? 5개? 그걸 넘기지는 않아요.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양만큼만. 뭐 여러분 저보다 또 뛰어나실 수 있으니까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양을 넘기면 안 된다. 됐을까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다음번에 내가 맞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심화 유형을 공부하실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우리 이제 중학교 1학년을 시작하는, 그래서 중화수학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좀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분야별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중학교에서 배우는지 공부해 봤고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배우는 그 내용,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작하고 싶다면 순서는 이런 식으로 은쌤의 추천 강의는 알려드렸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개념과 적용할 수 있는 유형학습으로 여러분 만나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저랑 수업 시간에 만나뵀으면 좋겠네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